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나는 월급쟁이에서 이렇게 독립했다. 유튜버 절약왕 TV의 저자분이 책을 이렇게 내셨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청울님 님께서 이렇게 추천사도 써주시고 저랑 되게 비슷한 공통점이 많아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공통점이 많지만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90년생이에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90년생 직장인이 5년 만에 20억을 달성하고 퇴사한 돈 공부 이야기. 너무 궁금하죠? 저랑 비슷하다는 게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월급 175만 원으로 재테크를 시작해 3년간 7천만 원을 모았다. 그죠. 저는 처음에 돈 모을 때 3년에 뭐 5천만 원 모으기 막 이런 목표로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20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고 부동산 외에도 미국 주식, 그다음에 글로벌 셀러 사업으로 월 매출을 2천만 원 넘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재테크를 어떻게 성공했는지 마인드를 좀 잘 다룰 수 있는 책입니다. 살면서 후회되는 게 뭐야? 언젠가 지인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게 저랑 너무 똑같았어요. 첫 번째, 독서를 빨리 시작하지 않았던 거. 책에 돈 되는 정보가 다 있는데 안 본 거. 두 번째,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내가 더 빨리 절약하지 않은 것. 더 빨리 소득을 높이지 않은 것. 더 빨리 투자하지 않은 것보다 더 빨리 책을 읽지 않은 게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네, 지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은 벌 수 있죠. 금리가 인상되거나 위기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절약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금리가 인상되어도 버틸 수 있다. 조급함이 줄어드니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지출 자체가 많지 않은 사람은 경제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 힘드셨겠지만 씀씀이가 큰 사람들이 수입이 줄었을 때 힘든 거지. 씀씀이가 작은 사람은 수입이 줄어도 괜찮죠. 이분은 4년 동안 1억 종잣돈을 모으고요. 그 후로 불과 2, 3년 만에 20억의 자산을 형성했다고 해요. 부동산 투자 영향이 아주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수르의 재산은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만수르가 전 재산을 금리 2%의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가 6천억 원이래요. 1년에. 6천억 원인데 하루 이자 16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자, 하루 이자만 해도 16억 4천만 원이니까 만수르는 16억을 써도 하루 이자도 안 쓰는 사람이죠. 사실은 절약 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자산 대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 1억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년 이자 200만 원밖에 안 되죠. 뭐 2%라고 하면. 여러분이 10억을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칠게요. 10억을 넣어놓은 사람 별로 없겠지만 2%라고 하면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만수르는 사치하는 게 아니고 알뜰한 거다. 이런 어떤 깨달음을 주는 글이었어요. 나는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 70%는 바로 적금 통장에 입금했다. 습관적인 강제 저축을 통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70%가 말이 쉽지 50% 이상 저축하는 사람이 굉장히 요즘 드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마케팅 문구가 있대요. 인생의 결혼은 한 번뿐이니까 너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런 뭐 한 번뿐인 결혼, 뭐 한 번뿐인 뭐 이런 거에 돈을 많이 쓰면 돈이 계속 나가죠. 뭐 첫 번째 아이 첫 번째 돌잔치 이런 것들도 첫 직장은 한 번뿐이니까 등등 뭐 연인과의 첫 1주년이니까 인생의 대부분의 순간에 한 번뿐이니까를 적용할 수 있다. 돈이 싹 나갑니다. 성과급 같은 비정기 소득의 경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 갑자기 훅 들어오는 보너스의 경우는 80%를 저축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럼 나머지 20%는요.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하래요. 절약도 보상이 있어야 유지하는 힘이 생긴다. 저 같은 경우는 커피 마시고 그런 힐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호텔이 별로 없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호텔 가서도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보상 필요하죠. 자, 배우자에게요. 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절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해요. 생색을 내지 말래요. 보여주래요.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그럼 배우자가 이제 저절로 동참해야겠다라고 느낀다고 해요. 구체적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현재 재무 상황을 공유하고 월별 연간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계획에 대해 논의했더니 함께 같은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다. 별표할게요. 월별 및 연간 지출 내역을 배우자가 공유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걸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지금 얼마나 헤프게 쓰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저축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돈 쓰는 것도 없는데 돈이 안 모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치도 안 하는데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는 자세히 살펴봐야죠. 가계부 쓰는 게 기본입니다. 자, 부동산은요, 발품이 진리다라고 해요. 한창 부동산 임장을 다녔을 때 하루에 4만 보 가까이 걸었다. 야, 진짜 부동산 임장을 하면 많이 걷게 돼요. 뭐 10,000보 정도는 거의 기본이죠. 근데 4만 보는 대단해요. 진짜.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주식 투자는 손품이 더 중요하다. 의자에 앉아 마우스 커서와 눈을 함께하며 기업 가치와 주가를 분석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어떤 투자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자기한테 적합한 투자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 공제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돈을 넣을 때는 한 달에 20만 원씩 넣어도 괜찮다고 해요. 연간 24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축을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소득공제는 모든 사람 대상이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하니까 좀 젊은 분들, 사회초년생 분들,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너무 좋겠네요. 미성년자 납입 기간은 최대 2년치만 인정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한테 그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은 큰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특별 공급 공공 분양을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자산 조건을 적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저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유념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이상하죠, 이제. 자동차 3,496만 원까지 공공 분양이 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좀 띠용한 게 부동산 2억 1,550만 원까지가 공공 분양이 된다고? 자, 이게 어떤 부동산이냐면 당연히 이제 무주택자여야지 되겠죠.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뭐 토지 같은 거는 2억 1,550까지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세부적인 팁을 이런 책을 읽다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독서가 큰 보물이 됩니다. 자, 이분은 콘텐츠 비즈니스로 인해서 많은 또 돈을 추가 수입을 벌었는데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요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잘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블로그 시작해서 한 석 달 하다가 그 다음에 인스타로 넘어가서 한 석 달 하다가 유튜브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막 갑자기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하나만 잘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훨씬 수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채널 하나만 잘 키워도 다음 채널을 홍보하기가 아주 용이해요. 근데 채널이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굉장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보면 겸직이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추가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지인들에게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막 구독자 수나 팔로워 수를 좀 빨리 채우고 싶어서 주변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위화감을 예방하고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방편이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오해까지 불러일으킨다. 나의 컴퓨터 기록을 누군가가 모니터링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 업무 시간에 겸직 관련 일을 하지 않는다. 이는 불성실한
태도로 오해받지 않기 위함이다. 쟤 뭐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벌어. 쟤 재산이 얼마래? 집이 몇 개래? 이런 얘기가 회사에서 이렇게 시기 질투한다면 아마 너무너무 힘들겠죠. 여러 가지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평범한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댓글 달아주시면 일주일 후에 10분을 뽑아서 우리 절여강님께서 책을 협찬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나 이 책 꼭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